염리사, 네. 대응 4, 5 네. 어디가 더 투자처로 좋은가요? 염리4 대응 4호가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면은 대응 5구역이고 네. 염리4, 염리5가 맞죠. 질문을 좀 잘못 주셨고요. 네. 예, 염리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30억이 넘어갈 대장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금이 있으면은 아이언 뉴타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염리 4, 염리 5구역이 좋은데 투자 금액이 6억 이상입니다. 예, 투자금이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대응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3억대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도로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가성비로는 오히려 대응 5가 좋은 거고 내가 돈이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은 염리 4, 5를 보는 게 좋은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 금액이 있으면은 어디를 투자할까 싸움인데, 뭐, 당연히 돈 있으면 염리 4, 5가 나중에 더 좋아질 건 맞는 거고, 내가 투자 금액이 3억대밖에 없어. 그러면 대응 5다 보니까, 대응 5랑 염리 4, 5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약간 생각을 잘못 갖고 계세요. 내가 돈이 3억밖에 없으면 대응 5랑 3억이 들어가는 다른 곳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투자 금액이 6, 7억이 있으면은 염리 4, 5가 6, 7억이 되니까 여기 말고 염리 4, 5랑 비교를 해서 또 다른 데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은 3억이든 6억이든 가능한데 그 위치를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돈 있으면 무조건 염리 4, 5가 맞죠. 돈이 있으면. 네, 돈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데를 가는 게 맞죠. 서교동 빌라 어떤가요? 망원역 근처 싸게 나온 물건이 있어서요. 그런 거 사시면 안 되죠. 왜요? 네, 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빌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는 구역이 뭐 예정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구역을 아시면은 저한테 그 구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빌라 투자하시면 안 돼요. 싸다고 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정지도 구역 이름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서 이제 뭐 몇 번지 이렇게 불려지긴 하죠. 예를 들어서 망원동이면은 망원 1구역.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강변 어디로 갈까요? 1억으로 가양 쪽 추천해 주세요. 1억으로 가양이면은 가양 같은 경우는 한강을 봤을 때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강변을 투자하실 때는 가능한 한강변은 더 위쪽, 강북을 추천드려요. 그 이유가 강남은 너무 좋은 도시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남향의 한강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설거지 하다가 창문을 봐야지만 햇살이 비치면서 남향 강남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이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자양동, 광진구라든가 마포라든가 이런 데는 남향으로 한강이 비치기 때문에 거실에서 보는 거죠? 네, 거실에서 이 뷰에 대한 가치만도 저는 몇 억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가셔라. 그러면 1억대라고 하시면은 요즘에 자양동 같은 경우는 1억대, 1억 후반이 가끔 나오는데 1억대가 거의 소멸되고 있어요. 자양동, 광진구, 한강변 같은 경우는. 근데 마포에서는 아직 1억대는 가능해요. 그래서 1억대면은 광진구도 가능하지만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찾기가, 물건 찾기가. 광진구가 좀 더 빠른 건가요? 광진구가 요즘에 조금 트렌드가요. 원래는 마용성 했잖아요. 그래서 마포, 용산, 성동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이유가 마포가 옛날에는 낡았었는데 지금은 마포에서 아파트 가격이 27억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마포를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촌 그랑자이라는 아파트도 이름을 바꿨어요. 마포 그랑자이로.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마포 사람들은 자기의 마포 산다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떳떳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나 마포 살아. 떳떳한 건 아니었다고요? 옛날에는 마포가 막 구릉지 막 이렇게 있을 때는 마포가 서울에서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재개발을 통해서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동네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을 봤는데 근데 광진구는 상대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광진구는 새 아파트의 공급이 없었어요. 근데 광진구에서 이스트폴, 롯데캐슬이 이번에 새로 작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는데 네. 이 아파트들이 지금 20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광진구도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당연히 이제 한강변 쪽에 있는 자양동 라인 이쪽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그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는 1억 이하로 해서 자양동에 물건이 있다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후반으로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전체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거부터 해볼까요? 네네. 5천 이하. 서울의 외곽권인데요. 외곽권에서도 이게 저 공책에는 다 나와 있는데 네. 이거를 구역을 딱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를 또 얘기하면은 또 띄운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얘기하면은 또 투자는 거 띄우냐 이런 그렇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나 때문에 10원 한 장도 안 받았는데 후랭이는 괜히 맞습니다. 나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서울 외곽에 하신 데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군데인가요? 네, 지금 두 군데입니다. 여기 말씀드리면은 그죠,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너무 쪼궈서 안 돼. 좀 다른 데면 좀 제가 또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락장 때는 네. 다 얘기했거든요. 그냥 그래요? 다 얘기 어차피 안 보고 안 사니까. 근데 지금은 네. 그것도 저도 이제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있네요 저기. 네. 있습니다. 1억 정도면은 사실 힌트를 주세요. 네, 힌트를 줘야죠. 너무 딱 네. 찍지는 마시고. 네. 천호동 쪽에서 한강벨트 쪽에 있어요. 네, 천호동의 오른쪽에 더 가시면은 천호동 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조금 1억 이하로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1억 정도로 투자할 수가 있고, 네, 이런 데도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는 네.
근데 금액으로 끊긴 했지만 네. 질문을 저희가 금액으로 드리긴 했지만 네. 여기도 한강을 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근데 말 그대로 1억 후반 있으면은 저는 여기를 추천 안 하죠.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아쉬운 대로. 왜냐면은 1억대로 해서 위로 보는 데가 없거든요. 예, 위에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네. 위에서 밑으로 보는 데는 2억대군요. 아, 맞습니다. 1억 후반, 1억 후반. 아. 네. 그 지금 보시면은 또 1억대면 이런 데도 있고요. 강동도도 있고 조금 중심부가 안 돼요. 좀 위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연세대학교 뭐 옆에 연희동. 거기 알아요. 언덕인데? 네, 맞아요. 언덕인데 연희동도 이제 그 단독주택 많은 부자 동네가 있고. 여기. 예, 제가 여기 예. 살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요런 좀 제가 여기 살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요거는 네, 요런 집도 있고. 그리고 1억에서 이제 좀 더 올라가겠죠, 가격을. 1억 좀 더 올라가면은 동작구도 가능해요. 1억 초중반. 동작구가요? 네, 동작구.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네, 1억, 동작구는 서울 중심이잖아요. 그럼 동작구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가가지고. 근데 진짜 많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진짜 많죠. 색칠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엄청 많네요. 네.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돼요. 아. 네, 다 좋다는 게. 네, 동작구 쪽에서도 네, 1억 초중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커서로 알려드린 것 같고. 네. 난 모르겠다. 이렇게. 네. 모르겠다. 그리고 네, 성동구 쪽에서도 네, 1억 후반이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동구가요? 네, 성동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도 가능하죠. 지난달에도 제 수강생 1억 후반으로 투자했는데. 한강변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한강변은 1억대로 하려면 여기죠, 뭐. 네, 딱 찍어서. 근데 여기는 1억 후반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자양동 쪽, 요쪽. 네, 그리고 이제 마포 쪽. 네, 이쪽 가시면은, 네, 이렇게 마포 한강변 라인. 여기서 이제 1억대에 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계 2호. 상계 2호. 그러니까 상계 2호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아, 상계 뉴턴 죄송합니다. 상계 뉴턴 보시면 또 기분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왜냐면은 상계동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봤을 때 이제 입지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그러면은 재개발의 트렌드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추가 분담금을 5억 내냐 10억 내냐가 중요했어요. 추가 분담금을 내가 적게 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서울 재개발 트렌드가 바뀔 거예요. 뭐로 바뀌냐면은 10억을 내더라도 입지가 좋은 데가 더 좋아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은 서울의 상단의 아파트가 지금은 너무 올라갔어요. 네. 오늘 뭐 원베일리 90 몇 억? 91억? 예. 그러니까 서울의 상급지가 똘똘한 한 채 정책 때문에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게 키 맞추기 하면서 이게 고무줄 땡기는 것처럼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내가 추가 부담금을 더 내더라도 더 상위 입지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기뉴타운처럼 이렇게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로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포구청역 역세권 시프트는 어떤가요? 마포구청역 역세권 10분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1억대거든요. 네. 그럼 마포에서 1억대다. 그럼 괜찮잖아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마포에서 1억대는 괜찮은데 마포에서 1억대로 거기보다는 더 좋은 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쁘진 않다. 세모. 하지만 그 돈이면은 투자할 때가 더 좋은 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양 2동 한강 모아타운 A구역 어떻게 보시나요? 자양 2동 한강 A구역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포항에서 오셨는데 뭐 1년 만에 2억이 올랐다 하신 분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 구역이에요. 자양 2동 한강변 모아타운 A구역인데요. 그분이 투룸빌라를 4억대에서 사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6억대, 7억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년 전이었으면 저는 당연히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6억, 투룸빌라가 6억대인데 저는 이것도 지금 아직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바로 옆에 초기 재개발에 투자하실 때는요. 재개발에 초기 단계가 있고 중기 단계가 있고 말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중기 단계 가격대가 옆에가 비싼 데를 사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양 2동 한강변 바로 옆에는 자양 7 재건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자양 2동 한강변 A구역, 여기가 B구역, 여기 선정이 됐고 여기가 C구역이에요. 네. 그러면 자양이도 한강변이고 맞은편에가 강남 잠실이고 입지가 좋잖아요. 맞은편이고 좋아요. 네. 저희가 촬영한 데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촬영한 데는 여기는 제가 투자한 곳. 자양 4동 신소통합교. 여기가 3,000세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빈 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상업지다 보니까 재개발이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 여기 자양 7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투룸빌라가 지금 15억이 넘어요. 네, 투룸빌라가. 앞으로 10년 안쪽에 아파트가 될 거거든요. 여기가 15억이 넘는데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6억, 7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기 단계를 봤을 때 얘가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나중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봤을 때 주변이 높아야지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매물이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알고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 자양도 한강변 라인 아직도 기회고요. 네, 여기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위쪽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자양도 한강변 라인 기회고 마포의 한강변 라인 너무 기회고 용산 성동 너무 좋지만 너무 비싸니까 패스. 너무 비싸. 내 돈이 한정적인데 뭐 너무 비싼 데를 보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신수 13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거둔 지가 지금 한 2, 3주 됐거든요. 신소통합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어요. 신수 13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재개발이 해지가 된 구역이에요. 근데 해지된 구역인데 새로 걷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재개발이 잘 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신수 13 옆에 마포 리버웰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10년차 아파트고 500세대거든요.
얘가 33평 기준으로 25억이 찍었어요. 500세대고 10년 차인데 25억이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13은 그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아파트가 지었을 때 25억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곳은 지금 투자처로 너무 좋죠. 네, 투자 좋죠. 네. 얼마나 들어가요? 투자 금액이 2억대 중후반 들어갑니다. 네. 역시 만만치 않아 좋은 데는. 네. 총량리 영두동 39번지는 예전에 신소통합을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 취소를 하고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추진하다가 엎어지고 계속 엎어졌어요. 근데 주변에는 옆에는 다 지정이 됐는데 얘만 남아 있는데 이 땅에 대한 가치가 넓고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주상복합 보면은 가격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용두역이 있잖아요. 그럼 용두역 옆에는 이렇게 제가 말한 다 지정됐다는 게 이 말이에요. 여기 지정됐잖아요. 그럼 여기만 지금 남았잖아요. 그러면 용두역이랑 가깝고 청량리역이랑도 멀지 않아요. 네.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20억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도 언젠간 재개발 압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투자 금액이 지금 2억대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2억대로 청량리는 저는 교통이 워낙 잘 돼 있고 지하철 노선도가 10개가 넘게 가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지역인데 투자금 대비 여기가 매력 있나를 봐야 되는데 2억대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저라면은 청량리 2억대 여기가 너무 좋지만 2억대라면 저라면은 사실 2억대면은 한강변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좋냐 나쁘냐 물어봤으면 저는 좋다. 여긴 투자 금액이 2억대다. 하지만 제 생각은 한강변이 더 좋지 않냐. 비교를 해보면. 네,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여기가 투자 금액이 1억대다. 그러면 가성비가 더 좋으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같은 투자금이 2억대면은 한강변도 있는데요.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억, 3억 송파구 쪽 재개발 지역 어디가 좋은가요? 잠실, 본동, 삼전동 알고 있어요. 네. 2억 3억으로 잠실 본동 보면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아시아 선출 아파트가 있고요. 잠실 주공 아파트가 있고 S가 있고 네,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내려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낡은 빌라촌이 있고 이 오른쪽 라인은 이제 삼정동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네. 원룸 빌라가 엄청 따뜻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룸 빌라가 많다는 소리는 조합원들 숫자가 많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원동력이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3룸이 많이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원룸이 많다는 거는 되게 작게 쪼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세대 면적 대비 있을 때.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잠실을 보실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잠실 우선 4차 아파트 얘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얘 보면은 얘 옆에 이렇게 있어요. 빌라촌.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재개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재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도로가 정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가봤는데요. 정갈해요. 정갈하고 뭐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한데 제가 중요하게 보인 포인트는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 압력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투자 금액이 2억대로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미래를 봤을 때 이런 것들 너무 꿀정보 다 알려드리는데. 삼전동 네. 재개발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다양해서. 삼전동은 오른쪽이고요. 네. 삼전동 투자하실 바에는 여기 하는 게 낫죠. 예, 더 상위 입지에 더 사업성 좋은 곳. 삼전동 하실 바에는 이쪽 하시나죠. 잠실 본동 쪽.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요? 지금은 여기는 뭐 투자 금액이 얼마, 뭐 20억 넘죠? 20억 있습니다. 20억 있으면 해도 좋죠. 근데 네이버 부동산으로 물건을 보시면은 물건 자체도 많이 없어요. 투룸 빌라가 20억, 30억인데 물건이 없어요. 이게 지금 다 구역 지정. 네. 이렇게. 투자금 자체가 2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물건 자체도 많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슨 빌라가 방 2개짜리가 25억이라고 막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급지가 더 좋아져요. 앞으로 서울 부동산은 좋은 게 더 좋아집니다. 그럼 돈만 있으면 너무 좋죠. 성수는 뭐 지금 들어가실 때. 그때 어떤 분이 댓글 남겼던 거 기억납니다. 그때 네. 14.9억 네. 방 2개짜리 네. 어떻게 15억에 살 수가 있냐고. 아, 맞아요. 근데 바로 옆에가 이제 30억 하는데.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격이 나오는 거를 내가 평가하면 안 돼요. 남들이 평가해서 그 가격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가격으로 저걸 누가 사?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하는 가격대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신통 지정된 근생 빌라 사도 되나요? 이런 거 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면은 재개발 투자 평생 안 해.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근생 빌라를 사시면 안 돼요. 신통 지정된 곳에서. 입주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재개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를 안전하게 받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생 빌라는 사면 안 됩니다. 창동 공공 재개 구역? 네. 공공 재개발이겠죠? 네네네. 공공 재개발 구역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왜요? 네. 그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창동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울은 어디 굳은 개발 호재가 있거든요. 그 돈이면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봉구 창동 뭐 해서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은 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서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한강에 닿아 있는 아래쪽이 있잖아요. 이 아파트의 가격을 역전하지 못해요. 걔가 올라가면은 아래쪽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실 때는 가능한 좀 입지가 좋은 곳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붙어라. 네, 그럼요. 한강으로. 네, 한강 쪽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투자하실 때. 신림 1구역 무허가 10년 이상 갖고 있는데 갈아타기 하는 게 나을까요? 신림 1구역 같은 경우가 신림 1구역은 어디예요? 신림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관악구에 난리가 났는데 네. 신림 1구역은 그 중에서 이제 서울대 벤처타운역에 가까이 있는 대장입지라고 보고 있고 세대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신림 1구역이 지금 한 4, 5년 전에 시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무허가 같은 경우가 한 7억 정도였단 말이에요. 7억. 예, 무허가가. 예, 7억 정도였는데 무허가라는 말 그대로 땅이 없고 건물 껍데기만 있는 걸 무허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 금액이 되게 작게 나와서 7억까지 갔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개발의 진행 단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근데 가격이 빠졌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입지에 대한 한계예요. 그러니까 신림 1구역을 보는 입지를 봤을 때 만약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더 높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향후 미래가 밝은 건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관악구에서는 뜨지를 못하거든요. 예, 지금 마포 막 30억 찍으려고 말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지금 27억 돌파해가지고. 근데 지금 관악구 해봤자 뭐 10억 대에서 지금 허둥지둥이란 말이에요. 예. 허둥지둥. 예, 이게 20억이 넘어가야지 신림 1구역이 빛을 발하는 건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신림 1구역은 올라갈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속도가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입지가 좋고 그런 곳들이 더 가격이 비싸요. 어떻게 보면 되려 가격이 빠진 겁니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 프레이님이 생각하는 그런 지식과는 좀 다르잖아요. 재개발은 속도가 올라가고 단계가 올라가면 무조건 가격이 붙어야 되는데 신림 1구역은 지금 단계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빠졌어. 그 이유가 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양동은 뭐 4년 만에 얼마 이렇게 되는지 지금 여기는 되려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섭다. 어디를 하냐에 따라 차이인 거고 무섭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5억을 투자하면은 여기 투자하든 저기 투자하든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재개발은 2억 가지고 여기 투자하고 여기 투자하는 그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 가격 편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개발의 매력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비교를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승률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공평하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임장하고 열심히 지금 촬영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놀고 있는 사람들보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비교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죠. 상도 15구역은 어떤가요?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는 신소통합에 선정된 구역인데요. 저 다 알죠? 진짜 다 하네. 진짜 다 하네. 저 밥 먹고 이거만 해요. 상도 14구역이 신소통합이 먼저 선정이 되고 이 15구역이 뒤늦게 선정이 됐어요. 근데 상도 보시면은 앞쪽에 보시면 이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동작구에서는 대장인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입지를 보시면은 조금 뒤로 쳐져 있죠. 뒤로 쳐져 있어서 좀 약간 외곽이고 여기가 좀 약간 언덕백이에요. 네. 언덕백이고 주변에 보시면 이제 상도 프르지오 클라베. 클레베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가 신도통합이 되고 그 정비구역 지정까지 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뭐 일을 추진력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의률이 굉장히 잘 올라왔고 여기가 더 좋은 장점은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는 대단지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0세대를 넘는 데가 앞으로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상도라는 입지적인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는 지금 투자 금액이 3억대거든요. 네, 3억대다 보니까 대단지는 좋다. 하지만 저는 3억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용산도 3억대에 투자할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도보다는 용산이나 자양동이나 한강변이나 이런 데에 3억대의 투자금을 투자하는 게 투자 수익률은 더 높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3억대 이 입지와 다른 지역들을 막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겠네요. 맞아요. 머릿속으로. 맞아요. 이렇게 막 매칭을, 머리 비교하고 이렇게 있고 매칭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를 사야 되겠네. 여기는 네. 네. 그러니까 그 돈이면은 차라리 다른 데가 낫다는 거죠. 맞네. 네. 좋은데 맞네. 상도동이 좋아요 물어보면은 좋아요 저는 대답을 하는데 거기 투자할 돈이면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 상도는 없습니다. 네, 더 좋은 데는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많네요.